자, 두 번째. 자, 네. 북한 인권운동 방해하는 정부. 뭐 이거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어제 일련의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규탄, UN에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HRW라고 있죠. Human Rights Watch라는 뭐 UN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를 세게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인 줄 알았더니 그럴 줄 몰랐다. 정말 한국 정부 순진하다. 네. 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단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운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이걸 지금 중단해가지고 그러면 괴멸 상태다.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 이거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네. 왜 그런지 북한 인권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모든 좌파들은 자신의 출신 계급을 배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운동가와 인권 그룹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직 외교관들의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원래 외교관들은요 웬만해 갖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일찍 시국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북한 인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바로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주인공은 재밌는 게요. 진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입니다. 정답은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진짜 우리 정부 깝깝하게 생겼어요. 네. 자, 북한의 유엔 인권 규탄안이 상정안 됐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오랫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 침해해 왔다. 네. 전제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 자,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또 환영 성명을 냈어요. 할 수 없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공고하는데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서울 오라고 빨리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껴안고 웃고 뭐 샴페인 터뜨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깝깝합니다. 네. 국제적인 사회가, 국제사회가 최고 책임자, 북한 인권을 탐하는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고 하는데, 자, 우리 정부 껴안고 좋다고, 아유, 뭐, 잘생겼다, 인자하다, 무슨 겸손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네. 참 깝깝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죽하면 BBC에 여기자가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껴안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냐고. 그렇게 최악의 독재자, 최악의 인권 유린자. 자,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요거만 만져예요. 북한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 비난을 했습니다. 유엔의 인권 그 결의안에 대해서 인권을 정치화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는 자기들이 뭐 이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는지. 그러면서 이중적인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인권을 정치화했다는데 이 이중적인 기준이라는 건 정말 저는 인권에 대해서는 어떤 이중성도 없어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하다못해 이중적인 기준이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는 이중적인 기준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한 대 빵 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제사회 합의가 있다. 굉장히 강력하고도 그 다음에 그렇죠. 경고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북한 인권 제재, 북한 인권 탄압 순회를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될지 오늘 또 걱정이신 우리 대통령님. 한라산을 모시고 갈까, 설악산을 모시고 갈까. 한라산을 모시고 가서 이 제재 조치를 하려면 제대로 만나 밥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가둬야 되는 거예요. 가둬야 되는데 한라산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참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재 좌파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인권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권력을 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만 되면은 눈을 돌려버려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논리죠.
북한이 개혁 개방되면 당연히 풀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북 간 교류의 전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거의 인정해주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정권 내려놓으라면 개혁 개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북한 인권은 우리 눈 감는 겁니다. 북한이 눈 감는 거예요. 니는 북한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핵만 제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없을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뭐 마음대로 해라는데 자,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눈 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인권을 네. 말한다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죠. 네. 아까 이 박준영님께서 국가인권위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 닫고 있다. 저는 이래서 참 그 대학 교수 출신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나온 대학에서 평생을 몸담았던 분인데 네. 제가 나온 대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크리스찬니티에 대해서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 뭐 여성평등도 여성평등이지만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했던 나라인데 참 이 페미니즘이 모든 것을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상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인권 변호사고 진정한 뭐 어저께도 얘기한 포용 성장이니 단 한 명의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겠느냐 이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김정은을 고발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근데 말로는 뭐 단 한 명도 차별받게 안 하겠다는 둥 이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제외로 북한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동 빵으로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넘어서서 오히려 보수의 논리를 넘어서서 특수관계라고 특별한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경제도 포기, 인권도 포기. 워싱턴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이 92%가 줄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황장엽 씨가 만들었던 탈북자 동지회 같은 경우는 과거 네.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지원을 끊겼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북한 인권을 외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아마 김정은 기분 나쁘게 한 짓은 하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뭐 대북 풍선 날리는 분들 전 못하게 막고요. 그건 뭐 네. 제재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북한으로 보낸 USB를 검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검열 왜 합니까? 북한에 보내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왜 김정은이 눈치만 보면서 김정은 기분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우파들은 전부 적폐하면서 몰아세우고 깜빵 보내고 있으면서 김정은 눈치는 슬슬 보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다 떠나가지고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한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근본이 없습니다. 경제도 포기하고 인권도 포기하고 나라가 아닌 거죠. 네? 저것보다 좀 네. 좀 어떤 거? 예. 한라산에 병풍 네? 한라산에 네. 병풍 바이켰네. 차가 그다음 못 읽겠습니다. 아, 가율 2006 킴님. 네. 하여튼 뒤로 가는 대한민국이다. 박승배님 네. 말씀 맞습니다. 아,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티메님. 아, 조영민님. 우리나라 법으로 김정은을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네. 영토는 북한 백두산까지입니다. 우리의 네. 사법권 미치도록 그렇습니다. 헌법 체계상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데려와서 이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네. 이 정권은요, 직권남용으로 전 국민 다 넣고 있어요. 네. 직권남용죄를 또 넣고, 그 다음에 살인죄, 무슨 뭐, 폭행죄 넣으면은 끝도 갓도 없죠. 김정은 한 그러면 1000년 살 겁니다. 뭐 사형제 100이겠죠. 네, 그렇습니다.